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요 단어는 이제 뭐냐면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이건데 뭐 할 말 없어요. 이항분포 했습니다. 정규분포 어디 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뭐냐 이건데, 일단은 지금 뭐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뭐 이거에 이제 값을 이제 구해봐라, 그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자, 시그마 K는 9부터 어디까지야? 15까지, 그죠? 48 컨비네이션 K에 4분의 1의 K제곱 곱하기 4분의 3의 48 K제곱, 얘가 얼마냐? 이걸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이건데, 일단 얘를 딱 봤을 때 느낌 와야 돼요? 느낌 와야 돼요? 이거 뭐예요, 이거? 독립시행 확률이죠. 그죠? 이거 캐치 못하면 안 되죠. 독립시행 확률. 아하, 그렇구나. 독립시행의 확률에서는요, 반복시행, 그죠? 48번에 무엇인가를 이제 반복시행한다, 그죠? 그때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 얼마? 4분의 1, 그죠? 여사건의 확률 4분의 3 이건데, 그죠? 근데 일단 이 독립시행 확률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드시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는 확률 변수 x,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오, 유빈 좋아.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시행 횟수, 그죠? 특정 사건의 시행 횟수, 얘가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확률 변수다. 특정한 사건의 발생 횟수, 그죠? 얘가 반드시 확률 변수 x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이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얘는 이제 독립시행 확률인데, 그죠? 근데 이 앞에 이제 뭐가 있어? 시그마 K는 9부터 15까지 이 녀석의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K에다가 9도 넣고 10도 넣고 해서 어디까지? 15까지 넣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K에다가 9를 넣는다는 건 이건 지금 무슨 의미예요? K에다가 9를 넣는다는 건 48번 반복 시행했을 때 특정 사건이 몇 번? 9번 나올 확률,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죠? 10 넣으면 10번, 15 넣으면 15번, 이거잖아요. 아이, 선생님! 그럼 이거를 K에다가 그러면 9 넣고 10 넣고 해서 15까지 넣은 거를 이거를 다 계산해서 더하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아까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게 뭐야? 이 확률 변수 x는 독립시행 확률에서는, 그죠? 이 확률 변수 x는 반드시 특정 사건의 발생 횟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즉 이 말은 뭔 소리냐면, 얘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확률 변수 x가 9 이상 뭐 이하 15 이하 1 확률, 얘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죠? 얘를 구하는 건데, 근데 지금 보니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이거의 확률값을 구하라? 이 말은 얘를 직접 계산한 게 아니구나. 표준 정규 분포에 의해서
얘를 계산하라는 거구나. 즉 그 말은 뭐냐면 일단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한다는 건 뭐야? 일단 얘 표준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를 표준화 시킨다는 건 우리 어저께 공부했었죠? 정말 중요하다 해가지고 쌤이 뭐라고 했냐? 확률 변수 x에서 뭘 빼주고 확률 변수 x에 평균 빼주고 그리고 확률 변수 x에 뭘 나눠주면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그게 새로운 확률 변수 z가 되면서 이 z가 뭐야? 그 표준화된 표준정규 분포 곡선에서의 새로운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조건 표준정규 분포를 이용하려면 이 확률 변수 x를 z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x에서 z로 바꿔주는 그지? 그 방법은 뭐야? 이러한 작업 평균 빼주고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그럼 z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솔루션 1 여기서 이제 퍼스트로 해야 되는 건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해줘야 된다. 이게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표준화 시켜야 되니까. 이래요. 근데 이 x에 대한 평균 못 구하면 병신이죠. 저 모르겠는데요. n 곱하기 p 반복 시행이 일어나고 있잖아. 거기서 평균 구해야 된다며. 그럼 당연히 얘는 뭐야? 이항분포. 이해돼? 분산은 뭐예요? NPQ. 즉 그 말은 뭐야? X가 이항분포를 일단 따르겠죠? 지금 얘가 지금 분류시행의 확률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였어? 전체 시행횟수 얼마? 48. 이거에 P는 얼마? 4분의 1이니까. 그죠?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고. 이때 유평균은 NP니까 즉 얼마? 48 곱하기 얼마? 4분의 1. 얘가 평균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거죠. 됩니까? 그 분산은 어떻게 되는가? 분산은 NPQ니까 NP12에다가 여사건 확률이 얼마? 4분의 3 곱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9. 이렇게 되면서 오케이. 표준 편차는 얼마? 3이 되는 거구나. 다 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예요. 알겠죠? 그래서 독립시행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확률값을 구하라. 이건데, 그죠? 이거를 직접 계산하기가 너무 빡세. 그죠? K에다가 9 넣고 10 넣고 해서 언제 이걸 다 계산하고 자빠져 있어.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이 표준 정규분포, 그죠?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그죠? 이렇게, 그죠? 표준화를 시켜갖고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면 끝난다.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다시 이제 이 x를 z로 바꿔주면요. 이 9에다가도 뭐 해야 돼? 평균이 12 빼주고 표준 편차는 얼마? 3 나눠줘야 되죠. 그 다음 여기도 15에서 얼마 빼줘? 12 빼주고 표준 편차는 얼마? 3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얼마야?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즉 z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죠? 요 z의 평균 얼마였어? 0이었어요, 0. 그죠? 0. 이거였으니까. 즉, 그 말은, 얘를 구하라는 말은, 즉, 얘는 뭐야? 2배의 확률별 z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확률의 2배 이렇게 해주면 되죠. 무조건 표준 정규분포는 0부터 얼마까지. 이게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죠? 무조건 얘를 0.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 0부터 1까지 얼마라고 했어요? 0.341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즉 답은 얼마? 0.6826 됩니까?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이 된다. 됐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항분포와 독립시행 확률 그 다음에 이 표준정규분포 그죠? 이거에 대한 이제 명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다. 됐죠? 오케이. 사진 찍으시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오케이, 넘어가시고. 그 다음. 필수의 13번.
아, 뭐 똑같은데? 아이, 그래도 해봐, 씨발. 자, 갑니다. 자, 동전 한 개를 100개 던진대요. 100개 던진다고? 반복 시행. 그죠?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한다. 오케이. 평균 분산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항분포. 아, 이게 딱딱딱 해야 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일단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몇 콤마 몇을 따라요? 100 콤마 2분의 1. 얘를 따르는 거죠? 그러면 평균 얼마입니까? 50. 그죠? 분산 얼마입니까? MPQ니까 10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얼마? 25.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 저표준 연균 부표를 이용해서 얘 구하라 이거니까. 그지? 얘가 평균이고 얘가 분산이니까. 그죠? 얘를 이제 바로 어쨌든 Z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60에서 뭐 빼야 돼? 50 빼주고 25, 5를 나눠줘야 되죠. 표준편차 나눠야 되니까. 5분의 얼마? 60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야? 2예요? 즉 2 이상일 확률. 이거고. 그죠? 2 이상일 확률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0.5에서 마이너스 확률 변수 Z가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확률 빼주면 되는 거죠. 됩니까? 그럼 이게 0.477이니까 즉 답은 얼마? 0.028. 얘가 답이 된다. 됐죠? 오케이. 사진 찍으시고.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대로 이 통계 쪽은 어쨌든 개념 정리만 돼 있으면 이쪽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 유나 이해됩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자, 됐어요. 쫙 넘어가요. 자, 쫙 넘어가서 이제 표본평, 이제 모집단 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작별할 시간이에요. 우리 이제 확동을 이제 보내줘야 될 시간이에요. 아니죠. 자이 스토리 또 풀어봐야죠. 그죠? 실제로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얘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죠? 쫄지 마! 알았죠? 쫄지 마세요. 어차피, 그래도 조금 어렵긴 한데, 수능이라서, 그냥 조금 어렵긴 한데, 그렇다고 막, 무슨 막, 저기 수투, 수원, 막 얘네처럼 막 죽을 정도로 막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죠? 이쪽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시험에 나오면 다 맞아야 된다. 알았죠?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 갑니다. 자, 일단 요 개념부터 갈게요. 일단은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새로운 단원이 돼서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요, 뭐가 있냐면 이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뭐가 이제 어미보자인데,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모집단은 뭐다? 집단 전체다. 전체 집단. 이걸 모집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표본은 뭐야? 그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의 자료, 이거를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고양외고 3학년이 만약에 모집단이라면 표본은 뭐냐? 뭐 3학년 1반, 3학년 2반, 3학년 3반. 얘를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표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뭐래요? 표본의 개수. 표본의 개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학년 1반 아이들이 30명이 있다. 오케이? 30명이 있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는 30. 알겠죠? 이게 이제 표본의 크기. 이해됨. 요거 이해되죠? 모집단은 뭐라고? 전체 집단. 표본은 뭐라고? 그 전체 집단의 일부. 표본의 크기는 뭐라고? 그 일부에 대한 수. 됐죠? 그거를 표본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2번.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요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일단 보면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표본 평균의 평균, 이게 피읍자가 존나 많이 들어갔고요. 이 발음하기 존나 힘들거든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잘 봐야 돼. 여기서부터. 알았죠? 잘 보세요. 여기서도 무조건 일단은 용어랑 개념이 일단 확실하게 좀 잡혀 있어야 돼요. 알았죠?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평균이죠. 지금까지 배운 평균. 지금까지 배운 평균이 사실은 얘가 성이 있었다고, 성. 이 녀석의 성. 이름은 평균이고, 얘 아빠 성이 있었다고, 아빠 성. 얘 아빠가 있었다고, 아빠. 얘 아빠가 성이 뭐냐? 모씨예요, 모씨. 모씨. 모평균. 즉, 이 모평균은 뭐냐? 모집단의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평균은 계속 어떤 평균만 본 거냐면, 이 모평균이라는 것만 본 거예요. 알았죠? 근데 갑자기 왜 성을 붙여요? 좀 봐봐. 보면은요, 갑자기 표본평균, 표본평균의 평균, 막 이러면서 또 여러 개의 평균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민경이가 얘 하나잖아. 내가 여기서, 민경아! 하면은 민경이가 알아서 날 본다고. 민경아. 그런데 갑자기 어떤 신입생이 왔어. 새로운 애가 왔어. 너 이름 뭐니? 저 민경이요. 너도 민경이야? 네. 넌 성이 뭐야? 강민경이요. 오, 강민경? 존나 이쁜데? 막 이러면서. 농담이야. 근데 어쨌든 민경이가 새로 또 왔다 이거야.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그 민경이라는 애가 또 왔어. 그 내가 거기서 민경아! 이러면 구민경도 보고 강민경도 보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나는 구민경을 난 지칭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는 성을 붙여야 돼. 야, 구민경! 그래야지 구민경이가 날 쳐다보는 거고, 강민경! 해야지 강민경이라는 놈이 날 이제 쳐다보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집단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표본집단이라는 이 두 가지 집단을 보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 표본집단을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그냥 모집단만 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에 풀었던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풀었던 문제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풀었던 문제들을 보면은, 그전에는 이제 표본 집단이라는 말이 안 나왔으니까, 그죠? 안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필수제지 6번 이런 거 보면은요, 이런 거 보면은, 어느 학교 학생들의 키는, 이랬죠? 어느 학교 학생들의 키. 이거 뭐야? 이 학교의 전체 학생의 키는 평균이 얼마? 173. 그럼 여기서 이 평균은 무슨 평균? 모평균인 거예요, 모평균. 전체 학생, 이 학교의 전체 학생의 평균. 이런 거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계속 이런 모평균만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 모평균의 추정 이쪽 파트로 넘어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표본평균이라는 것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표본평균. 그럼 여기서 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이 차이는 뭐냐? 모평균은 말 그대로 얘는 모집단, 즉 전체 집단의 평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천여고 3학년 전체 평균. 이해돼? 그게 모평균이라면 표본평균은 뭐냐면 얘는 아까 얘기했던 표본, 즉 3학년 일반 학생들의 평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표본평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막 평균이라는 녀석이 막 이런 평균도 나오고 이런 평균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엄밀하게 평균에 대한 이제 성을 갖다 붙이자 이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모평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평균, 얘는 뭐냐? EX 또는 M. 이게 모평균이라면, 표본평균은 뭐냐면요. 표본평균은 얘는 X 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표본평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이거 개념 제대로 안 잡히면 세상에 깔려요. 알았죠? 지금까지 쌓아놓은 탑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야. 알았죠? 그 졸리면 뭐 뒤로 나가든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았죠? 이 표본평균을 얘를 기호로 뭐라 한다고? X 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 얘는 2를 안 붙여요? 왜 그냥 X 바라고만 해요? 왜 그러느냐? 일단 이거 뭐죠? 확률 변수죠. 확률 변수죠. 여기다가 바를 씌웠다. 뭐냐? 얘도 여기서부터는 요 단원에서부터는 이 표본 평균을 뭘로 두는 거냐면 얘를 확률 변수로 봐요. 뭐라고요? 이 표본 평균을 뭘로 본다고? 확률 변수. 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소리냐면 잘 들어야 돼. 그 전에 우리가 봤던 이 확률 변수 X 있죠.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부천여고다. 부천여고 3학년이다 라고 하면 부천여고 학생 개개인의 어떤 정보 이거를 X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여기서 지금 다시 봐. 이거 지금 구분 잘해야 돼. 지금 평균이 누구의 평균이야? 학생들의 키죠. 그럼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게 뭐야? 이 학생들의 키를 확률 변수 X로 뒀잖아요. 그죠? 학생들의 키. 이 X는 뭐라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어떤 정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키죠. 정보가. 학생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고, 이 X는. 이해돼? 그래가지고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 평균보다 10cm 이상 해가지고, 확률 변수 X가 183 이상일 때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근데 만약에 민경이가 183이 넘어. 그러면은 민경이라는 자체는 이 확률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민경이 개인 자체는. 맞아요? UX는 철저하게 뭘 얘기하는 거라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을 지칭해서 얘를 쉽게 말하면 얘를 대명사로 보는 게 X. 이해? 라면 요 X반은 여기서는 이 모집단과 표본 여기서는 뭐냐?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본다. 이 말은 뭔 소리냐? 학생들 개개인의 어떤 점수, 키, 몸무게 있죠. 그거는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야.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을 주느냐? 3학년 일반 학생들의 평균 키, 평균 몸무게. 이해돼? 3학년 일반 학생들의 평균 키, 평균 몸무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이제부터 갖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뭘 물어보냐면 뭐 이제 이런 걸 물어봐요.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부천여고 잘 봐. 3학년 아이들의 뭐 키를 본다 이거야. 오케이? 키를 본다 이거야. 이때 예를 들어 확률 변수 x바가 뭐 170 이상인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서 얘가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부천여고 총 몇 반이니? 8반까지 있어? 부천여고에는요 8개의 표본이 있거든요. 1반부터 8반까지 8개 표본이 있어. 그 표본, 각 표본 집단마다마다, 각 반마다마다 평균 키가 있을 거야. 3학년 1반 학생들의 평균 키는 뭐 165. 3학년 2반 학생들의 평균 키는 뭐 172.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각 반마다마다 평균 키들이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근데 여기서 그 8반 중에 각 반의 평균 키가 170 이상인 반이 예를 들어 3반이 있대. 8개 반 중에 그 반 평균 키가 170 이상인 반이 몇 개 반이 있다고? 3반. 얘 얼마야?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이 단어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너네 한 명 한 명의 키가 몇 센치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 구민경이 예를 들어서 165야. 근데 얘 반의 평균 키는 172야.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왜? 반평균. 여기서는 표본 평균을 철저하게 뭘로 두니까? 확률 변수로 두는 거니까. 뭔 소리 이해되나요? 아, 선생님,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해요? 그게 효율적이라서 그래. 뭔 소리예요, 선생님? 뭐 예를 들어 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 모집단과 표본 있죠. 얘가 가장 많이 쓰일 때가 언제예요? 실생활에서 선거할 때 선거할 때 뭐 대통령 선거를 한다. 물론 이제 그 선거하는 성인들이 이제 어른들이 이제 뭐 투표를 막 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리서치 조사라는 걸 하죠. 그죠? 리서치 조사를 할 때는 전체 집단을 상대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표본 집단을 상대로 조사를 합니까? 표본 집단. 전체 집단 상대로 어떻게 조사해? 말도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그 표본 집단 상대로 조사를 해. 만약에 너네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해. 너 누구 뽑을 거니? 이렇게. 그치? 그랬더니 뭐 유빈이가 저요, 전 윤석열을 뽑을 거예요. 지선이가 저는 이재명을 뽑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막 그래갖고 막 조사를 막 했는데 조사해보니까 이 집단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을 뽑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그러면 그 조사를 딱 봤을 때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봤을 때 멀리서 지켜본 나의 입장은 뭐냐? 아씨, 저기서 분명히 윤석열을 싫어하는 새끼도 있을 텐데 라는 것보다 아, 저 집단은 어쨌든 윤석열을 뽑는 애들이 더 많구나. 한 명 한 명의 개인정보는 궁금하지 않아. 어쨌든 그 집단에서 실제로 누굴 뽑겠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아, 이해돼.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라고? 누구를 확률 변수로 둔다고?
표본의 평균. 3학년 일반 학생들의 평균. 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여기서는 이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둔다. 근데 얘를 x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 전까지 왜 x는 뭐야? 학생들 개개인의 정보를 x로 두자라고 우리가 그 전부터 계속 했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구분을 두고자 뭘 한 거야? 요 위에다가 바라는 걸 이렇게 씌운 거예요. 됐죠? 이건 네. 근데 여기서 봐. 그럼 여기서 봐. 뭐냐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 3학년 일반 학생들의 평균 점수 X바 1. alright. 3학년 2반 학생들의 평균 X바 2. 그렇게 돼 있어요. 됐니? 이때 요 표본 평균들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들에 대한 평균. 그거를 이제 표본 평균들의 평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기호로는 expectation X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느낌 오니? 뭐가요, 선생? 요 EX바 있죠? 이거 모평균, 실제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는 거 느낌 와요? 아니요, 느낌 안 와요. 전 병신인가 봐요. 괜찮아. 그냥 봐. 자, 봐. 다 설명해 줄게. 자, 봐봐. 부천여고 각 반마다 30명씩 있다 쳐. 알았죠? 30명씩 있다 쳐. 1번부터 30번까지 얘가 1반이야. 여기다 나는 30 했어. 오케이? 얘가 뭐야? X바 1이죠. 맞아. 한 반당 30명씩 있다고. 1번부터 30번까지가 일반 아이들이야. 일반 아이들의 각 점수 다 더해서 나누기 30. 이게 표본 평균. 이래. 그 다음 31번부터 60번까지. 아, 좋됐다. 오늘 진도 다 못 나가겠다. 오늘 완전히 오늘 또 이해하는 속도 존나 느리다. 요거 여기 나누기 30. 오케이? 얘가 3학년 2반의 평균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까 몇 반까지 있다 했냐? 8반까지. 오케이. 그러면 땡땡땡 8반! 8반이면은 총 240명이죠? 240명이니까 얼마 해야 돼? 211부터, 그죠? 240까지. 됐습니까? 나누기 30. 얘가 X바 8. 이거죠? 그죠?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 그럼 뭐야? 얘들 다 더하죠. 나누기 얼마 해야 돼, 서우야? 나누기 얼마 해야 돼? 모르겠어요? 8 해야죠. 1번부터 8번까지 있으니까. 1반 평균 점수, 예를 들어 72점. 2반 평균, 뭐 68점. 8반 평균, 뭐 80점. 이거의 평균 점수 구하겠다고요. 오케이? 그럼 이게 8반이니까 8반의 점수를 더했으니까 나누기 8 해야죠. 안 돼요? 돼요? 얘가 뭐야? EX 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봐. 이거 실제로 계산한다.
계산하면요. 별거 없어. 이거 30으로 다 통분되잖아. 그 8, 이거 번분수잖아. 8분 30. 이거 계산하면 분모 얼마 되니? 240 되죠. 맞아? 그리고 다 더해줘야 되죠. x1부터 어디까지? x에 240까지. 이게 얘잖아. 이게 얘잖아. 그치? 근데 이 x1부터가 누구야? 3학년 1반 1번부터 3학년 8반 마지막에까지 점수 싹 다 더한 다음에 이게 총 몇 명 있어? 240 나누기 240. 이게 뭐예요? 이게 모평균이잖아. 맞아? 이게 모평균이잖아. 이해돼 안 돼? 되죠? 즉 이게 얘랑 똑같은 건데 그치? 얘는 뭘 얘기하는 거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얘는 뭘 얘기해? 우평균 얘기하는 거죠. 맞아? 그럼 둘은 결과물이 서로 뭐해? 같으니까 2x바와 2x는 서로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됐나요? 그래서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우평균 서로 뭐하다? 같다. 라는 게 일단 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3학년 1반 평균 점수가 모평균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x바 1이 전체 평균 점수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모든 표본들의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면 그지?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돼요? 응. 그러면 그 다음 봐야 될 게 뭐냐?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봐야 되는데 쌤 왜 이렇게 계속 표본 평균 가지고 지랄이에요? 얘가 확률 변수라니까. 얘가 확률 변수라니까. 이 모집단과 표본에서는 얘가 중요하다니까. 얘가 확률 변수니까. 이해됨? 이 표본 평균들의 분산. 얘는 기호로 뭐가 되느냐? Vx바. 이건데, 일단 느낌상, 얘들아, Vx바랑 Vx가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달라요. 즉, 대소관계가 성립해요. 같지 않아요? 그럼 유빈아, 얘가 클 것 같아? 얘가 클 것 같아? 1번, 2번. 1번이 커요? 아니죠. 2번이 크죠. 왜? 분산이 뭐야? 편차의 평균. 편차에 관련된 내용이잖아. 분산이라는 게. 그죠? 그럼 여기서 이 Vx는 뭐냐? UX. 학생들 개개인. 점수들의 분산. 이해돼? 그러면 이 Vx는 부천여고 3학년 학생들 개개인 점수들에 대한 쫙 평균 구해가지고, 그죠? 2x제곱 빼기 2x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이 학생들 개개인 중에는요 빵점 맞은 새끼들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리고 100점 맞은 새끼들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맞아? 그러면 어떤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이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은 학생들 개개인의 점수니까 편차가 아주 버라이어티하죠. 이게 평균, 전체 평균 70점이라고 했을 때, 그죠? 근데 얘는 뭐야? 표본 평균들의 분산. 표본 평균이 뭔데? 3학년 1반 학생들의 점수, 평균 점수, 3학년 2반 학생들의 평균 점수, 3학년 3반 학생들의 평균 점수. 그 평균 점수를 가지고, 그죠? 분산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 생각해봐. 학생들 개개인으로 따지면 빵점짜리도 있을 거고 100점짜리도 있을 텐데 3학년 1반, 3학년 2반, 3학년 3반 각 반의 평균 점수가 빵점이 나온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100점 나오는 게 가능할까요?
반평균 전체가 100점이야. 이거는 조사해봐야 돼. 이거는 검찰 수사가 들어가 봐야 돼요. 이거는 학교 반 전체 평균 100점이라고? 아, 말이 안 되잖아. 아, 생각해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 평균 점수 70점이야. 그러면 반평균이 뭐 70점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막 현저하게 낮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막 꼴찌 반이라 하더라도 뭐 그러다 60점대나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그죠? 1등 반이라 하더라도 평균 점수 전체 평균 70점이라면 뭐 많아봐야 뭐 한 80점 정도 나오지 않겠냐고. 이해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분산값으로 본다라고 하면 얘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아, 분산이 클수록 버라이어티해지는 거 아니야. 이해돼? 이건 네. 근데 여기에서 이 둘을 같게 해줄 수 있거든요. 어떻게 같게 해주느냐. 얘가 더 크다 했지.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을 줄이면 돼. 근데 얘를 어떻게 줄이느냐? n이 뭐였어? n이 뭐예요? 표본의 크기거든요. 표본 크기. 표본 크기 n으로 표본의 크기 개수만큼 나눠주면 얘랑 얘는 같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 엄밀하게 따지면 n-1인데 아니야. 잘못했어요. 아니야. n. 알겠죠? n으로 나눠주면 뭐 한다고? 같아진다라고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서 뭐 하라고 했어? 아, 몰라도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요. 알았죠? 그러면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시그마 x바. 오케이. 모 표준 편차 시그마 x. 물론 얘가 더 크겠죠? 아, 얘 원래 얘가 더 컸으니까 루트 C가 더 크죠? 근데 이 둘이 같아질 수 있어. 어떻게 해주면? 루트 n으로 나눠주면. 됩니까? 일단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해됨.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런 거야. 문제에서 잘 들어.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의 뭐, 키를 조사해봤다. 하겠어? 근데 중간에 이 말 뭐요? 예를 들어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그 100명에 대해서 키를 조사해봤더니 이런 말 나와.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뭐 아니면 뭐 1000명을 이미 추출하여. 뭐 이런 말 나와. 뭐 1600명을 이미 추출하여. 이런 말 나와. 아, 얘네만 가지고 뭔가를 지랄하는구나. 전체가 아니라 얘네만 갖고 지랄하는구나. 아, 이거 표본 집단 얘기하는 거구나. 표본 집단 얘기하는 거구나. 아,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야? 얘가 시작되는 거구나. 이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학년 1반 100명, 뭐 3학년 1반 100명 있어. 3학년 1반 애들 가지고 뭐 조사한대. 그럼 그게 뭐야? 표본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이 100은 그럼 뭘까요? 이 100명은 뭘까요?
아니죠. 표본의 크기죠. 표본의 크기죠. 즉 얼마? 문자로 따지면 n이죠. n이 100이다 이거죠. 됩니까? 이거 못 잡아서 세상 헷갈려요 이게. 알겠죠? 이거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 하나만 더 얘기하자. 뭐냐면 표본 평균. 여기서는 여기서 확률 변수가 누구라고? 표본 평균. 그죠?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분산.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모분산, 모표준 편차도 다 있어요. 어차피 모란 말 들어가면 뭐라고? 전체 집단. 됐죠? 근데 이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표준 편차라는 것이 또 있어요. 어우, 씨발. 미치겠다. 이건 뭐냐? 이거는 말 그대로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거든?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3학년 일반 학생들의 표준 편차. 3학년 일반 아이들 점수가 쫙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표준 편차. 그거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해요.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뭐야? 3학년 1반부터 3학년 8반까지 그 전체 반평균들에 대한 표준 편차고, 표본 표준 편차는 뭐라고? 3학년 1반 그 학생들끼리의 표준 편차. 그거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야. 씨발, 발음을 존나 들어.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기호로는 뭐라고 쓰냐면 S라고 쓰고요. S라고 쓰고, 오케이? S라고 쓰고. 이게 참, 이쪽이 참 설명하기 지랄 같은 게 뭐냐면, 이 표본 표준 편차 있죠? 이거랑요, 노란색으로. 모 표준 편차 있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부천여고 3학년 전체 학생들의 표준 편차 있잖아. 그 전체 표준 편차랑 3학년 일반 학생들의 표준 편차 있죠? 이거는요, 같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 말도 안 돼. 3학년 일반 학생들의 표준 편차랑 전체 집단 표준 편차는 어떻게 같아요? 그렇다고 알려져 있어요. 알았죠? 그렇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답답하면 통계학과 가시면 돼요. 알았죠? 통계학과 가서 뭘 공부하면 되느냐? 자유도라는 걸 공부하시면 돼요. 자유도라는 걸 공부하면 완벽히 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약간 철학적으로 배워요. 그냥 외우세요. 알았죠? 오케이. 한 문제만 풀어보자. 한 문제만. 자, 갑니다. 짜라라라. 씨발, 이런 거 말고 병신아.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새끼야. 진짜, 우리 창주 아저씨, 진짜, 이씨. 이거, 진짜. 실망, 망시, 진짜 왜 그래. 오케이, 여기서부터 봅시다. 필수예제 5번. 280페이지. 여기부터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세요. 갑니다. 모평균이 350.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75. 이거 뭐예요? 표본의 크기 얼마? 여기서 n, 그죠? n으로 보는 거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75, 그러니까 75개인, 그죠? 표본을 보건 추출할 때, 이때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이 이래요. 그 말은 뭐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니까. vx바죠? 맞아요? 얘가 이래요. 이때 뭘 구하래? 2x바 플러스 시그마 제곱. 오케이. 야, 2x바가 뭐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죠. 근데 얘는 뭐랑 똑같다 했어? 모평균과 똑같으니까 얘 얼마? 350 이렇게 되는 거고. 시그마 제곱은 이거 뭐야? 모분산이잖아. 그죠? 오케이. 모분산 vx와 vx바의 관계는 뭐였어요? 둘이 같이 해줄 수 있었죠? 뭐 해주면? n 나눠주면. 어디에 n 나눠주는 거야? 여기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 얘가 크니까 여기다가 n을 나눠주면, 그죠? 그러면 얘는 같아진다. 이거였죠? 아까 분산 얼마였어요? 모분산 안 알려줬어요? 얘를 표본 평균의 분산 알려줬네요. 얘는 안 알려주고, 그죠? 그럼 얘는 얼마야? 즉 75분의 얘는 75니까 75분의 시그마 제곱, 얘가 vx가 얼마? 2. 됐나요? 그 넘어가면 얼마? 150. 시그마 제곱 150. 됐죠? 그래서 얘는 150, 얘는 350. 해서 답 얼마? 500. 얘가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되나요? 그 다음, 요거.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 5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 보건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의 x바라 하자. 여기서 표본의 크기 안 알려줬어요? 그죠? 근데 얘가 20이래요. 야, 이거 쫄지 마! 2x랑 성질 똑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 얼마야? 10.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시그마 x바는 1이다. 이거 뭐예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죠? 이때 m 플러스 n. m이 뭐였는데? 모평균. 모평균은 뭐랑 똑같으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똑같으니까. 그치? 얘 얼마? 10. n은 얼마예요? 표본의 크기인데. 아하. 이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모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했어? 시그마 x가 5라고 했죠? 맞아요? 근데 시그마 x반 얼마래요? 시그마 x반 얼마래요? 1. 이 둘의 관계 무슨 관계야? 둘이 이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뭐 나눠줘야 돼? n 나눠줘야 되지, n. 루트 n 나눠줘야 되죠? 루트 n을 나눠줘야 되죠? 즉 그 말은 루트 n분의 5가 시그마 x. 그러면 이제 얘가 시그마 x바가 되니까, 그치? 얘가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은 루트 n이 얼마나 돼야 돼? 5가 돼야 되니까 n은 얼마? 25 이렇게 되는 거죠. 됩니까? 그게 25. 답 얼마? 35. 얘가 답 이렇게 됩니까? 존나 헷갈리죠? 존나 외워야 돼, 이건. 알았죠? 용어 정리 다시 해야 돼, 집에 가서. 복습해야 된다고요. 이거 수업 한 번만 듣고서 이거 마스터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봐봐. 오늘 집에 가서 복습 안 하잖아? 내일 되면 이제 가물가물해지고요. 다음 주 되면 다 까먹어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알았죠? 이쪽은 용어 정리, 이거는 반드시 복습해야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같이 쉬었다 합시다. 필수의 제 8번 볼게요. 그쪽 지금 의미 있는 것들만 좀 볼게요. 알겠죠? 시험에 이제 출제될 수 있는 것들, 내신이나 수능에서 봅시다. 갑니다. 필수의 제 8번. 자, 모평균이 20이고요. 모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된 크기가 9. 그죠? 크기가 9인. 표본 평균이 뭐래요? 얘 이상, 얘 이하가 1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 이건데,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보세요. 모평균 20이죠? 모표준 편차
6이에요. 근데 표본의 크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9죠? 그래서 이제 그 9명을 가지고, 그죠? 9명을 가지고, 이제 표본 평균을 구해봤을 때, 그죠? 그때 그 표본 평균, 뭐예요? X바. 됐냐? 얘가, 뭐? 16.08 이상, 23.30 이하, 1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거죠. 이건데, 근데 얘를 뭐를 이용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그죠? 구하라. 그럼 그 말은 뭐야? 얘도 표준화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얘를 표준화를 시켜서 얘를 확률 변수 Z로 만들겠다 라는 것은 즉 뭔 소리냐? 요 X바 Z로 만드는 거니까, 그죠? 뭐 해야 돼?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 X바를 Z로 바꾸겠다. 그럼 X바에서 뭐 빼야 돼? 엄밀하게 따지면 얘를 빼야 되는 거죠. X바의 평균. 그죠? 지금 확률 변수 X바니까. X가 아니라. 그죠? EX바를 빼야죠. 근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EX바나 모평균이나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지? 모평균 20이라 했으니까, 그죠? 20 빼주면 되는 거고, 그죠? 여기에 20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뭘 나눠줘야 돼요? 표준편차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 누구의 표준편차? 표본평균의 표준편차를 나눠줘야 되죠. 됩니까? 근데 여기서 요 표본평균들의 표준편차 얘는 뭐냐? 뭐 표준편차 나왔죠? 6에서 얼마를 나눠줘야 돼? 루트 9, 즉 얼마? 3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 2. 2대. 즉, 요 X바에다가 20 빼주고 2 나눠주면, 그치? 그러면 요 X바가 이제 뭐가 돼? 확률 변수. Z가 된다. 그죠? 그럼 당연히 요 16.08에서도 뭐 해야 돼? 20 빼주고 2 나눠줘야 되죠. 그럼 여기서 20 빼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3.92 나누기 2 하면 얼마야? 빨리 도와줘. 3.92 나누기 2 하면 얼마냐? 1.46? 마이너스 1.46? 이상한데? 마이너스 3.92 나누기 2 하면 마이너스 1.96이죠? 1.96 없잖아. 마이너스 1.46이 유빈아. 그죠? 깜짝 놀랐네. 20 빼주면 3.3 나누기 2 하면 얼마야? 1.65 1.65 요거의 확률 값을 구해주세요. 이거죠?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1.96부터 0까지니까 0부터 1.96까지, 그지? 이거에서, 그죠? 플러스 누구? 0에서부터 얼마까지? 1.65까지. 이거 확률값 더해주면 되죠. 되냐? 그 얘는 얼마야? 0.475? 얘는 얼마예요? 0.450? 이거를 이제 더해주면 되니까. 그죠? 즉 답은 얼마? 0.925인가요? 92.5% 됐죠? 요게 답.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 됩니까? 되나요? 예!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 이거고. 넘어가요? 넘어가시고. 이건 뭐 그냥 뭐 똑같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다른 방법 푸는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되죠? 그 다음 정규분포 2분의 1, 4분의 1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정규분포 얼마라고요? 2분의 1, 4분의 1 모집단에서. 이 말은 얘는 확률 변수 x를 따르는 거예요? x바를 따르는 거예요? 1번, 2번. 1번. 모집단에서니까. 그죠? 모집단에서. 표본집단이 아니라 모집단에서니까. x죠?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 100인. 표본은 이미 추출하여. 그 표본 평균은 x바라 할 때. 그러니까 거기서 100명만 뽑은 거죠. 3학년 1반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표본 평균 x바라 할 때. 뭐래요? 확률 변수 x바. 얘가 뭐 이상? 2분의 1 이상. 뭐 이하? a 이하 1. 확률 값이 얼마? 0.433이다.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 이거죠. a 값을. 그죠? 선생님 왜 이렇게 띄워놓은 줄 알겠죠? 뭐 해야 되니까? 표준화 시켜야 되니까. 그죠? 표준화 시켜야 되니까. 요 x바는 그럼 얘는 정규분포 몇 콤마 몇을 따르는 거야? 평균 얼마예요? x바의 평균. 여기 평균 들어오잖아. 그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아, 뭐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똑같다니까. 그죠? 그 표준 편차는 얼마예요? 지금 이거 표준 편차 얼마야? 4분의 1이에요? 아, 여기 분산 들어오는 거잖아. 표준 편차는 얼마? 뭐 표준 편차는 얼마? 2분의 1. 2분의 1에서 얼마 나눠줘야 돼? 10. 루트 100이니까 10을 나눠줘야죠.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죠.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표준화 시켜야 되니까 x바의 평균인 누구? 2분의 1 나눠주고, 그죠? x바의 표준 편차인 얼마? 20분의 1을 나눠주면, 그지? 그럼 여기서 얘가 뭐가 되고? z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뭐 해야 돼? 2분의 1 빼주고 20분의 1 나눠줘야죠. 여기서도 2분의 1 빼고 20분의 1 나눠줘야죠. 아, 이해됨? 그게 얼마야? 0이네? 얘는 얼마인지 몰라? 그 이 값 자체를 얘를 그냥 뭐 K라고 합시다. 됐죠? K. 얘가 이 녀석의 확률이 얼마? 0.433이. 딱이네. 0부터. K값 얼마? K값 얼마? 1.5가 되는 거구나. 이거죠. 즉 얘가 1.5가 되는 A값. 되냐? 그러면 다 넘겨서. 그죠? A값만 남겨놓으면 A값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A값은 니네가 계산해라. 이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오케이. 넘어가시고. 다 똑같아요 이제. 자, 드디어 모평균 추정.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아니지. 다 온 게 아니지. 한 절반 했어요. 그죠? 한 절반 했어요. 일단 이쪽에 수학의 셈 있잖아요. 기본 문제들. 이거 풀면서 약간 좀 기본 잡으시고,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이스토리로 해가지고, 그죠? 3점짜리, 4점짜리. 뭐 문제 풀면서 이제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죠? 그거 이제 파악해야겠죠? 갑니다. 모평균 추정. 오케이. 요 단원에서는요, 말 그대로
모평균을 추정해보자 이거거든요. 얘를 추정하는데 제가 왜 추정해요? 모집단은 실제로 조사하려고 하면 빡세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누구 뽑을 거예요?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겠다. 좆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언제 조사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뭘 하는 거냐? 이쪽에서는 표본 평균을 통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그러니까 표본 집단 안에서의 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 추정하는 거는요, 추정하는 거는 어떻게 추정하냐면, 뭐 모평균이 약 50 되겠지? 이렇게 추정하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너네 학교 전체 평균 점수를 내가 추정할 거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추정은 어떻게 추정하냐면 너네 학교의 실제 평균 점수는 50점과 한 65점 사이에 있을 거야. 뭐라고? 50점과 65점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범위값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다. 그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게 바로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모평균의 추정이다. 이건데,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추정을 하려고 해도 어떤 사실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사실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뭐냐? 일단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참고, 뭐가 있냐면,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1.96 이상, 1.96 이하, 1 확률이 얘 있죠. 이거 그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이거 계산하자, 이거 확률값 구하잖아요. 얼마 나오냐면요 0.95가 나와요. 그래서 0부터 1.96까지 있지. 표준 정규 분포표에 보면 0부터 1.96까지의 확률값이 0.47로 나와요. 아까도 있던데 보니까 표에. 여기 아까 있던데. 아까 어디 있었냐? 여기 0부터 1.96까지 0.47로 0부터 1.96까지가 그럼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는 얼마? 0.95 0.47로의 2배니까 됩니까? 이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사실이죠. 사실 사실인데 근데 여기서 봐봐 요 Z 있죠. 이걸로 볼 거야. 뭐요? 아니 이걸로 볼 거예요. 오케이? 얘가 뭐야? 시그마 X바랑 똑같은 거잖아. 이게 시그마 X바잖아. 온라인! 이들! 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 얘가 이렇게 되는 것도 맞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얘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근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정확하게 누구랑도 같다? 모평균과 같다.
실제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그렇구나. 오케이. 그 X반은 뭐야? 표본 평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학년 1반 평균 점수. 오케이? 얘는 전체 평균 점수. 그죠? 요 애는 뭐죠? 표본의 크기. 그 3학년 1반 학생 수. 얘는 뭐예요? 모표준 편차죠. 그죠? 모표준 편차죠. 일단, 그죠? 이건데,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할 거라고? 모평균 추정할 거라고. 얘 추정할 거라고, M.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요 M을 제외한 나머지 얘랑 얘 있지. 이거를요, 싹 다 양변으로 이항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1.96 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됐죠? 얘도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죠? 얘 넘긴 거야. 오케이. x바도 넘겨요. 마이너스 x바. 여기도 마이너스 x바.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럼 여기 이제 뭐만 남아? 마이너스 m 남죠? 맞아요? 마이너스도 넘겨요? 그 마이너스 넘기면 뭐야? 부등호 바뀌어야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넘기면 뭐야?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좌변으로 가는 거죠. 오케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부등호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에 원래 여기에 마이너스 있었죠? 마이너스 넘기면 뭐야?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쪽은 얘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요렇게. 마이너스 이제 넘겼으니까. 이거의 확률이 얼마? 0.95. 온라인!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면 3학년 1반 평균 점수가 50점이라고 쳐. 50 빼기 1.96 곱하기 뭐 36명이 있다 쳐. 3학년 1반 학생 36명이야. 루트 36, 6분의 시그마. 얘보다 크거나 같고 5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36, 6분의 시그마. 얘보다 작거나 같을 이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얼마? 95%다 이거야. 이해돼? 3학년 1반 평균 점수를 가지고 모평균이 이 안에 들어갈 거다. 그럴 확률이 얼마? 95%. 이걸 모평균의 추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봐. 문제되는 게 있어. 어떤 문제되는 게 있냐? 오케이. 3학년 1반 평균 점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뭐 36명의 평균 점수 구하는 거니까, 그죠? 뭐 5분에서 10분이면 구해. 그죠? 36명, 루트 36, 6. 오케이. 인정.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뭐야? 모표준 편차잖아. 모평균을 추정하려면은요, 모표준 편차를 알아야 돼요. 야, 이게 말이 되니?
표준 편차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분산 알아야 되지. 분산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평균 알아야 되잖아. 모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모 평균을 알아야 되거든요. 씨발 모 평균 못 구하겠다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 그 모 평균 추정하겠다니까. 모 평균을 추정하려고 하는데 씨발 모 표준 편차를 알아야 돼.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론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말을 했었죠. 뭐요? 표본,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와 뭐하다? 같다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같다라고 알려져 있는 건 아니야. 같지 않아. 안 같아, 안 같아. 달라. 씨발 어떻게 같아? 3학년, 그럼 3학년 1반의 표준 편차랑 3학년 2반의 표준 편차도 같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근데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어떤 느낌이냐면, 너네 그 6월 평가원 봤잖아. 그러면 항상 그 평가원에서는 그 애들 이제 그 평가원 저기 뭐야 그 산출을 하거든요. 평균 점수 각 영역마다 평균 점수 이런 거를 다 산출해 가지고 그거를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거든요. 응? 그럼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때 만약 너네가 그걸 봐. 너네가 그걸 볼 때 표준 편차 보니? 거기 표준 편차도 올라가 있거든요. 너네 그 표준 편차에 관심 두고 보니? 안 보잖아. 그죠? 안 보지? 그냥 뭐 봐? 평균 점수는 봐요. 그죠? 이번에 평균 점수 몇 점이지? 수학? 그죠? 국어 평균 점수 몇 점이지? 평균 점수는 봐요. 근데 표준 편차는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래서 통계학자들도요, 표준 편차에는 큰 관심 안 둬요. 물론 얘랑 다르지, 그지? 근데 다르다고 해서 크게 다를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냥 같다라고 봐요. 아, 됐어, 씨발. 더 이상 이제 설명 못해. 알았죠? 더 이상 설명하면은 씨발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표본 표준 편차 이거를 S라고 둬요. 기호로 시그마 자리에 이렇게 S 둬요. 알았죠? 3학년 일반 학생들의 표본 표준 편차 있죠? 그냥 그걸 넣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봐. 그러면 이제 3학년 1반 평균 점수, 3학년 1반 학생들 수, 3학년 1반 학생들의 표준 편차 다 숫자로 나오죠. 그럼 정확하게 어떤 값으로 나오겠죠? 어떤 값으로 나오겠죠? 뭐 50점 뭐 5에서 뭐 62.5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안에 실제 부천여고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들어갈 확률이 뭐라 한다고? 95%. 근데 여기서 이거를 확률이라고 안 해요. 모평균 추정에서는. 오케이? 얘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신뢰도라고 얘기해요. 신뢰도. 이걸 뭐라 한다고? 신뢰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95%야. 약간 느낌상으로 보면 95%야. 그냥 그 정도로 믿어? 신뢰. 믿어? 알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부천여고 3학년 수학 평균 점수가 0점과 100점 사이에 있다. 신뢰도 몇 프로? 100%. 온라인. 신뢰도 100%. 온라인. 그죠?
이거 신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야. 잘 봐. 얘들아 잘 봐봐. 정기분포 곡선 있어요. 얘 X바야. 표본평균이야. 오케이. 얘가 얼마냐?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S.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S. 이때 확률값 얼마? 0.95. 요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다. 이거예요. 알겠죠? 몰라? 이건데 이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를 뭐라고 하느냐?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 신뢰 구간. 오케이? 그 다음에 요 길이, 이걸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뢰 구간의 길이는 말 그대로 길이거든요. 길이니까 뭐야?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면 되죠. 그죠? 얘가 5고 얘가 3이야. 길이 얼마야? 2 아니야? 5 빼기 3. 맞아. 그럼 얘 빼기 얘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얘 빼기 얘 하면 어떻게 돼? X바 사라지고 빼기니까 플러스 될 거 아니야. 얘 빼기 얘니까 2배에 얼마?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얼마? S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신뢰 구간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참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표본평균에 의해 결정된다. 표본평균 값에 의해 결정된다. 맞아, 틀려? 다시, 신뢰 구간의 길이는 표본평균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아, 틀려? 틀리죠. 여기 X바가 어디 있어? 표본평균. 그죠?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표본평균 편차와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맞아요? 표본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이해돼? 얘가 커질수록 작아지고, 그죠? 표본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가 된다? 커진다. 이해돼? 이거예요? 이해돼? 근데 이게 내신이랑 수능에서 봐봐. 원래 정확하게 확률값이 0.95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어떻게 나오느냐? 너네들한테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배려를 해주려고 1.96이 계산이 복잡하니까 얘를 0.95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맨 마지막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때는 1.96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라고 써야 돼, 여기에? 2라고 써야죠, 2. 2 되니? 근데 이게 얘들아, 문제에서 무조건 나와. 얘 나오고, 95% 신뢰도 95%로 모평균 추정하세요. 그러면, 너네들은 일단, 근데 일단 얘는 기억해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 알았죠?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이거?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이거 외워야 되고. 그죠? 신뢰권의 길,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외워야 되는데, 95% 신뢰도로 추정해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알겠죠? 끝이야. 오케이?
사진 찍으세요. 자, 필수제제 1번 봅니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형광등의 수명은 표준 편차가 100시간인 정규포를 따른대요. 야, 이쪽은 지금 용어 정리 잘해야 돼. 알았지? 이 표준 편차. 무슨 표준 편차야? 모 표준 편차야,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야, 표본 표준 편차야. 아, 발음하기 존나 힘들어, 씨발. 그치, 모 표준 편차죠. 왜? 그냥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형광등의 수명. 그러니까 전체 수명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시그마가 얼마? 100이다. 그죠?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규포를 따른다고 한다. 형광등 400개를 이미 추출하여. 400. 뭐예요? 표본의 크기 얼마? N. 요거 얘기하는 거고. 조사 결과. 평균이 7000시간이었다. 표본 평균이야, 모 평균이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인 거 이해돼? 1000개를 이미 추출해서 1000개 가지고 평균 구했다 이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요 7000은 뭐야? 기호로 따지면, 기호로 쓰면 뭐야? 기호로 쓰면 그 X 바라고요. X 봐. 아, 표본 평균이니까. 이래? 이때 생산된 평균 수명을 M이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95%. 뭐 할까? 95%로 추정할까? 99%로 추정할까? 1번, 2번. 몇 번? 유빈아. 몇 번 할까? 2번? 오케이. 2.58. 2.58. 추정. 갑니다. 그 모평균 M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X바가 얼마였어? 7000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 10분의 시그마 얼마? 아니지. 루트 N이니까 20이죠? 400이니까 루트 400이니까 20분의 얼마? 10 보다 크거나 같고 7000 플러스 2.58 곱하기 20분의 얼마? 10 얘보다 작고 나갔다. 계산하면 계산해서 쇼? 그럼 그게 답. 이거요. 아, 이해돼? 별거 없죠? 그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 필수제제 2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탁구공을 일정한 높이에서 강철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탁구공이 튀어오른 높이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별 지랄들을 다 한다. 탁구공 씨. 그래요. 뭐 그렇대요. 이 공장에서 생산된 탁구공 중에서 이미 추출한 몇 개? 100개. N 얼마? 100개에 대하여 튀어오른 높이를 측정하였더니 평균이 얼마? 245. 무슨 평균? 표본 평균. X바 얼마? 245. 그죠? 표준 편차 20. 이 표준 편차는 무슨 표준 편차야? 모 표준 편차야?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야? 표본 표준 편차야? 표본 표준 편차. 아, 100개에 대한 표준 편차. 그러니까 지금 얼마야? S가 20이다 이거죠. 되냐? 이때 95%. 1.96. 그죠? 정수의 개수. 그럼 뭐야? 모평균 M은 X바 얼마야? 245 마이너스 1.96 곱하기 N 얼마? 10분의 S 얼마? 20. 되죠?
이거 얼마야? 아, 그냥 2라고 해주지, 씨발 새끼. 얼마야, 이거? 2, 6, 12. 2, 9, 18, 19. 3.92냐? 그 245 빼기 3.92니까 얼마야? 241.08인가? 3.92 빼면? 아, 대충 해. 몰라. 어쨌든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M이. 그 다음에 여기 뭐 어떻게 돼요, 이거는? 245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얼마? 20. 아까 3.92라고 했죠? 3.92이면 얼마야? 3.9이면 248.9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이 안에 들어간 정수의 개수니까 답은 얼마? 242부터 240 얼마까지? 8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 정수의 개수니까 얘에서 얘 뺀 다음에 하나 더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답 몇 개? 7개가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됩니까? 이거예요. 되나요? 되지요? 오케이. 다 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